스웨덴 군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0년 베테랑 포병 중사가 회의실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편견을 인정하며 사과한 것입니다. 이 극적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의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요.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하는 한국 기술에 감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기술이기에 북유럽 최고의 포병 전문가도 무릎을 꿇게 만들었을까요? 편견으로 가득했던 스웨덴 군인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꺼운 장갑을 끼고 있었는데도 쇠가 너무 차가워서 손가락이 따가웠어요. 스웨덴 제포에서 손을 떼고 보니 추운 아침 공기 속에서 내 입김이 하얀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또 고장이었어요.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장비가 우리를 외면하는 그런 날이 또 온 거죠. 무거운 군화로 꽁꽁 언 궤도를 찼어요. 그 소리가 빈 훈련장 전체에 총소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만 벌써 세 번째였어요. 겨울 훈련 중에 포가 작동을 멈춘 게 말이에요. 세 번이나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앉아 있어야 했어요. 가상의 적들이 우리 부대 전체를 쓸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말이죠. 제 이름은 아니카 요한손이에요. 스웨덴군 포병 부대 중사입니다. 이 큰 포들과 함께 일한 지가 벌써 7년이 되었어요. 볼트 하나하나, 전선 하나하나, 움직이는 부품들을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 뭔가가 정말로 간단한 수리로는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해가 우리 기지 주변에 눈 덮인 언덕 위로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분홍색과 주황색 빛이 하얀 땅을 물들이고 있었고 모든 게 평화롭고 아름답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나고 있었어요.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질 때마다 꽁꽁 얼어버리는 장비로 어떻게 스웨덴을 지킬 수 있겠어요? 뒤에서 눈을 밟고 오는 발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무거운 군화 소리였죠. 돌아보니 지휘관이 저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겨울모자 아래 그의 얼굴이 심각해 보이고 있었어요. 요한손 중사.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얘기 좀 해야겠네. 똑바로 서서 경례했습니다. 네, 장교님. 국방부에서 새로운 포를 검토하고 있어. 외국제 포 말이야. 그가 잠깐 멈추고 고장난 스웨덴제 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선택지들을 평가해주기를 원하고 있어. 외국제 포라니요. 그 말이 배를 불편하게 조이고 있었어요. 스웨덴은 수백 년 동안 군사 장비를 만들어 왔어요. 우리는 추이를 이해하고 있었고 군인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든 무기를 왜 믿어야 하는 걸까요? 어떤 종류의 외국제 포인가요, 장교님? 물어봤지만 사실 답을 듣기가 무서웠어요. 한국제야. K9 썬더라고 불리는 것 같은데. 한국제요?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한국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작은 나라잖아요. 스웨덴의 겨울 상황에서 싸우는 것에 대해 뭘 알겠어요? 우리가 이미 더 잘 알고 있는 포에 대해 그들이 뭘 알겠어요? 장교님, 죄송하지만 한국 장비는 진짜 북유럽 환경에서 한 번도 테스트된 적이 없어요. 우리 군인들에게는 목숨을 맡길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지휘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바로 그래서 당신 같은 사람이 제대로 평가해줄 필요가 있는 거야. 어려운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사람 말이야. 고장난 스웨덴제 포를 다시 돌아봤어요. 정비병들이 아침 내내 작업하고 있던 엔진실에서 아직도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오후쯤에는 고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 훈련 때 또 고장날 거고요. 언제 시작하죠? 물었지만 사실 마음속으론 이 임무를 거부하고 싶었어요. 내일 아침이야. 스톡홀름에서 기술 회의가 있어. 당신이 실제 사용자 관점을 대표하게 될 거야. 실제 사용자 관점이라니요? 그 말은 한국제포가 왜 스웨덴 군인들에게는 절대 맞지 않는지 제가 설명해달라는 뜻이었어요. 제 경험을 이용해서 외국 무기가 나쁜 선택이라는 걸 증명해달라는 거였죠. 다시 경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교님. 그가 걸어가는 걸 보면서 고장난 포를 한 번 더 돌아봤어요. 정비병들이 아직도 작업하고 있었고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그들의 공구 소리가 날카롭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짜증나고 지쳐 보이고 있었어요. 아마 이 한국제 평가는 간단할 거예요.
그들의 장비를 보고 몇 가지 기술적인 질문을 하고 왜 스웨덴제 포가 여전히 최고의 선택인지 설명하는 보고서를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모든 것에 대해 얼마나 완전히 틀렸는지 그땐 전혀 몰랐어요. 스톡홀름에 있는 정부 청사가 겨울 하늘을 배경으로 거대한 회색 덩어리처럼 서 있었어요. 창문들이 얼음으로 덮여 있었고 정문 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꽁꽁 얼어서 군화가 자꾸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포 관련 문제점들과 스웨덴 겨울 상황에 대한 메모들로 가득한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한국 무기가 왜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안 되는지 설명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때리며 볼이 따끔거리고 있었어요. 복도 안내판을 따라 비회실로 향했는데 긴 나무 테이블 주위에 스웨덴 관리들 7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어두운 정장을 입고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중 2명은 전에 장비회의에서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빈 의자를 찾아 앉으며 테이블 위에 파일을 올려놓았어요. 모두들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난방 시스템이 윙윙거리는 소리와 사람들이 서류를 정리하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갈색 머리에 키 큰 남자가 검은색 노트북 가방을 들고 들어왔어요. 군사회의에 익숙한 사람처럼 자신감 있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우리가 평소에 만나던 회사 대표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노트북을 테이블에 놓고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직접 쳐다봤어요. 그의 눈이 제 눈과 마주쳤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걸 봤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경험 많은 군인들에게서 보던 그런 집중된 표정이 있었어요. 진짜 군사 장비를 진짜 압박감 속에서 다뤄본 사람의 눈빛이었죠. 안녕하세요. 완벽한 스웨덴어로 말했어요. 제 이름은 에릭 스벤손입니다. K9 썬더 포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에릭 스벤손이라니요? 스웨덴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방산업체에서 일하고 있다고요. 이미 제가 준비하지 못한 방식으로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회의실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연결했어요. 화려한 마케팅 슬라이드를 보여주는 대신 실제 군사 테스트 보고서에서 나온 것 같은 기술 도표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에릭이 테이블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영하 30도 날씨에서 4시간 이상 연속으로 포를 운용해 본 적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저만 손을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노트를 들여다보거나 불편해하고 있었습니다. 에릭이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이해하고 계시겠군요. 다음 슬라이드를 클릭했는데 두껍게 얼음과 눈으로 덮인 포 장비 사진이 나왔어요. 그 장비가 바로 우리 스웨덴 장비가 항상 고장나는 그런 상황과 똑같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겨울 핀란드 북부에서 K9 테스트 중에 찍힌 겁니다. 에릭이 계속 설명했어요. 기온이 영하 35도였어요. 포가 14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작동했습니다. 14시간이라니요? 우리 스웨덴 포는 그런 상황에서 보통 2시간이면 고장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표정은 중립적으로 유지했어요. 사진은 연출될 수 있고 데이터는 조작될 수 있으니까요. 예쁜 사진보다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에릭이 더 많은 슬라이드를 넘기며 자세한 성능 측정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극한 추위에서의 사격 정확도, 기계적 신뢰성 데이터, 부품 고장률들이었습니다. 이건 마케팅 숫자들이 아니었어요. 군사 엔지니어들이 몇 달간의 실제 테스트 후에 만드는 그런 기술 보고서였죠. K9 시스템은 추위 작동에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에릭이 설명하고 있었어요. 얼음 형성을 막으려고 하는 대신 얼음이 있어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의심스럽긴 했지만 흥미로웠어요. 스웨덴 포 제조업체들은 항상 기계 부품에서 얼음을 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극한 추위에서 얼음 형성을 완전히 막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얼음에 맞서지 말고 얼음과 함께 작동하는 시스템이라니 정말 새로운 생각이었습니다. 에릭이 폭설 속에서 빠르게 사격하는 포의 영상을 보여줬어요. 기계적인 움직임이 부드럽고 힘들어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도 없고 발사 사이에 멈칫거림도 없고
얼어붙은 조작장치와 씨름하는 승무원들도 없었어요. 저는 2년 동안 북극 환경에서 이 시스템을 테스트했습니다. 에릭이 영상을 멈추며 말했어요. 대부분의 기존 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온도에서 모든 기능을 직접 조작해봤습니다. 직접 장비를 조작해봤다고 했어요. 대부분의 회사 대표들은 자기가 파는 제품을 만져본 적도 없거든요. 사양서를 읽고 엔지니어링 보고서의 내용을 반복할 뿐이죠. 하지만 에릭은 실제로 현장에서 포를 사용해본 사람의 자세한 지식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 프레젠테이션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거든요. 에릭이 노트북을 닫고 다시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요한손 중사님, 한국에서 K9 현장 테스트를 직접 보시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실제 작동 조건에서 시스템을 평가하시고 성능에 대해 직접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이라니요? 실제로 한국에 가서 그들의 포를 테스트해보자는 거였어요. 완전히 예상 밖의 제안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문제를 숨기기 위해 조작된 시연에서만 장비를 보여주거든요. 하지만 에릭은 제가 직접 실제 조건에서 K9 시스템을 테스트해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고 있었어요. 제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제 자신을 들었는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정부 청사에서 나오면서 깨달았어요. 이 한국포 평가에 관한 모든 것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는 걸 말이에요. 에릭 스벤소는 전형적인 회사 영업사원이 아니었어요. 그의 기술 지식은 진짜였고 초대도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한국 군사기술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에 이 K9 썬더 시스템을 직접 봐야 할 것 같았어요. 외국 무기에 대한 제 선입견도 무기 자체만큼이나 신중하게 검증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가 회색빛 겨울 아침에 서울에 착륙하고 있었어요. 작은 창문으로 내다보니 공항 활주로와 건물들이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한국의 겨울이 스웨덴 겨울과 거의 똑같아 보이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모든 게 완전히 다르고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에릭이 두꺼운 군용 재킷을 입고 공항에서 저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스톡홀름 회의실에서 딱 한 번만 만났었는데도 오래된 친구처럼 웃으며 악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군사시험장까지 가는데 이 시간이 걸렸어요. 복잡한 시내 도로를 지나 텅 빈 시골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도시들이 스웨덴 도시들보다 훨씬 크고 복잡했어요. 높은 아파트들이 보이는 곳까지 쭉 뻗어 있었고 그 뒤로 멀리 산들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모든 게 얼마나 진지하게 느껴지는지였어요. 스웨덴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충돌에 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실제 위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고속도로에서 군용차들이 오가고 있었고 중요한 건물들에는 군인들이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항상 가까이 있다는 걸 아는 나라였어요. 포시험장은 소나무와 눈으로 덮인 언덕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스웨덴 훈련장과 비슷해 보였는데 모든 게 더 두꺼운 콘크리트와 더 튼튼한 펜스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한국 군사시설들은 훈련이 아닌 진짜 공격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설계한 거였어요. 에릭이 사격장이 내려다 보이는 난방이 되는 관측소로 저를 안내하고 있었어요. 큰 창문 너머로 약 200m 떨어진 콘크리트 플랫폼에 K9 썬더4가 배치되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더 큰 기계였는데 승무원들이 시연을 준비하는 동안 놀랍도록 우아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표준 시험 절차입니다. 에릭이 기술 사양이 적힌 클립보드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움직이는 목표물의 3발 연속 사격이에요. 현재 기온은 영하 22도입니다. 영하 22도라니요? 바로 스웨덴포가 심각한 기계적 문제를 겪기 시작하는 온도였어요. 한국 기술력 주장을 공정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조건이었죠. 한국 승무원들은 3명이었는데 숙련된 솜씨로 K9 주변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스웨덴 포병들이 쓰는 것과 같은 종류의 겨울 장비를 입고 있었는데 더 편안하고 자신감 있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보니 자기들 장비를 완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에릭이 한국어로 무전기에 뭔가 말하고 그러고 나서 저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 번째 사격을 시작합니다.
K9 썬더가 발사하자 관측소 창문이 흔들릴 정도의 소리가 났어요. 그런데 즉시 스웨덴4와 다른 점을 알아챘습니다. 발사 후에 기계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없었어요. 얼어붙은 부품을 확인하러 뛰어가는 승무원들도 없었고요. 시스템이 그냥 부드럽고 자동적인 움직임으로 다음 발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두 번째 발사였어요. 사격장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목표물의 완벽한 명중이었습니다. 한국 승무원들은 발사 사이에 거의 조정할 것도 없어 보이고 있었어요. 세 번째 발사. 쌍안경으로도 간신히 보이는 목표물의 또 직격이었어요. 하지만 기술적 성능이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건 아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모든 게 얼마나 쉽게 작동하느냐는 거였습니다. 스웨덴4는 추운 날씨에서 기계적 고장을 막으려면 승무원들이 계속 신경 써야 했거든요. 그런데 K9 썬더는 추위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작동하고 있었어요. 인상적인 한 번의 시연이군요. 목소리에 의심을 담으려 애쓰며 에릭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장시간 작동할 때도 이 성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에릭이 씩 웃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8시간 연속 테스트를 계획해뒀거든요. 8시간이라니요? 스웨덴4는 겨울 조건에서 8시간 연속 작동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게 한국 기술력 주장의 진짜 테스트가 될 거였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도 K9 썬더는 문제없이 계속 발사하고 있었어요. 승무원들은 교대를 했지만 포 자체는 정비 휴식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 장비에서는 꽁꽁 얼어붙었을 부품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6시간째가 되니까 더 이상 장비 고장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스웨덴 기술자들이 해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을 한국 기술자들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해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겨울 폭풍 때문에 시설 전체가 정전이 되었습니다. 비상 발전기도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배터리로 작동하는 비상등만 빼고 기지 전체가 캄캄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기다리고 있던 순간이었어요. 백업 시스템이 고장나면 외국 장비도 드디어 한계를 보여줄 거였거든요. 기반 시설이 무너지면 국산 무기를 사는 게 항상 더 안전한 이유를 알게 될 거였죠. 그런데 K9 썬더는 정전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내부 시스템들이 계속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승무원들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훈련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시설 관리자들이 전력 복구에 허둥지둥하는 동안 한국포는 그냥 계속 일하고 있었습니다. 중복 전력 시스템입니다. 에릭이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기반 시설 문제와 상관없이 작동하는 장비를 원하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어두운 한국 군사시설에 서서 외국포가 추위, 신뢰성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능가하는 걸 보면서 불편한 걸 깨달았어요. 진짜 적은 한국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적은 좋은 아이디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를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제 자신이었어요. K9 썬더는 그냥 더 좋은 한국포가 아니었어요. 그냥 더 좋은 포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스웨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가 한국으로 갈 때와는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같은 종류의 좌석에 앉아서 같은 종류의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제 머릿속 모든 게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고향 사람들을 놀라게 할 기술 보고서와 성능 데이터들이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 자신의 실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갖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스톡홀름 공항이 서울의 복잡한 인파를 경험한 후에는 더 작고 조용해 보이고 있었어요. 스웨덴의 겨울도 한국의 추위를 겪고 나니 덜 혹독하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문제들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본 후에는 제 나라조차 다르게 보이고 있었어요. 3일 후 아버지가 국방부 사무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스카 요한손 대령이 커다란 나무 책상 뒤에 앉아서 제 현장 보고서를 체스 문제를 풀 때와 같은 세심한 주의로 읽고 계셨습니다. 거칠어진 손가락으로 데이터 열들을 따라가시는 동안 저는 맞은편 의자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무실은 기억하던 그대로였어요. 스웨덴 지도들이 벽을 덮고 있었고 군사 훈장들이 파일 캐비닛 위에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되어 있고 전통적이고 완벽하게 스웨덴다웠어요. 하지만 이제 이런 익숙한 것들이 편안하다기보다는 제한적으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결론이 뭔가? 아버지가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으셨어요. K9 썬더는 모든 중요한 분야에서 스웨덴 군사 요구사항을 뛰어넘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6개월 전이었다면 온몸을 다해 그 문장에 맞서 싸웠을 거예요. 아버지가 눈썹을 살짝 올리셨어요. 이게 놀라움을 표현하는 아버지만의 방식이었거든요. 진짜 결론은 더 개인적인 겁니다. 의자에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계속 말했어요. 제가 사실이 아닌 자존심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스웨덴 장비를 무력화시키는 조건에서 한국포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걸 본 이야기를 했어요. 스웨덴 기술 지식과 한국 혁신을 결합한 에릭스 벤손을 만난 얘기도 했고요. 외국 군사 기술에 대한 제 선입견이 얼마나 완전히 틀렸었는지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제 편견을 확인하려고 했어요. 대신에 최고의 군사 기술은 매일 진짜 위협에 직면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론적인 미래 전쟁을 위한 무기를 만들지 않아요. 내일 당장 시작될 수 있는 갈등을 위한 무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3개월 후 이 모든 여정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비 창고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랐습니다. K9 썬더가 늘 고장나던 예전 스웨덴 포가 있던 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동료 군인들이 주위에 모여 있었고 겨울 조건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장비의 운용 절차를 제가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한국포가 우리 스웨덴 군사시설에서 강력하고 믿음직해 보이고 있었어요. 매끄러운 금속 표면이 아침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고 극한 추위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들의 조용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새 장비에 대해 질문 있나요? 기술 브리핑을 마친 후 물었어요. 린드크 비스트 상병이 손을 들었어요. 중사님이 원래 한국포 구매를 반대하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예전에 저라면 변명을 하거나 화제를 돌렸을 거예요. 새로운 저는 어려운 질문에도 솔직하게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강하게 반대했어요. 한국 기술이 스웨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스웨덴 기술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국가적 자존심과 군사적 효율성을 혼동했기 때문에 틀렸던 거였습니다. 동료 군인들의 얼굴을 둘러봤어요. 언젠가 목숨을 구할 수도 있는 장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저에게서 얻으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일은 어느 나라가 최고의 무기를 만드는지에 대한 가정을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스웨덴 군인들이 임무를 완수하고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가장 믿을 만한 도구를 주는 게 우리 일이에요. 군인들이 북극 조건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포로 연습을 시작하는 걸 보면서 에릭스 벤손과 그가 의도하지 않게 저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생각했어요. 군사적 능력에는 국적이 없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서든 나올 수 있어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군인이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일지도 모르겠어요. 무전기에서 포병 부대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모든 시스템 작동 중 중사님. 연장 겨울 훈련 준비 완료. 확인했어요. 라고 대답하며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커피에서 김이 올라오는 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장비가 진짜 뭘 할 수 있는지 봅시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궁금해서 기대하고 있었어요. K9 썬더는 그냥 뛰어난 한국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강하게 만든다는 증거였어요.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좋은 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큰 적이 제 자신의 고집스러운 자존심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제 더 나은 군인이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포가 첫 번째 연습 사격을 했고 그 소리가 스웨덴 훈련장을 가로질러 완벽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